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대망의 6,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솔직히 4,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000원 넘어서 6,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그마한 악재로 단기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게 무서워서 피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칙 하에서 꼭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6,08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거의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그룹주라고 볼게요. 그쪽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반도체와 현대차 그룹주 이쪽이 시장을 크게 주도했다고 생각이 됐고 반대로 코스닥은 로봇 관련주 있죠. 더해서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이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은 1조 5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6,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장중에는 1조 원의 순매수로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막판 1시간쯤인가요? 그때 기관의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순매수 규모가 조금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4,500억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외국인은 6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또 7거래 연속 순매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죠. 반면에 현대차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웨브도 마찬가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기아, 두산에어빌리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수페타시스, LG화학,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오겠습니다. 다행히도 전날에 미국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뭐 최근에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와도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크게 미국 증시를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참조할 수 있는 미국 증시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게 국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피가 올라갔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최근 구간만큼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수십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내 증시는 절대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아무리 반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제는 1%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7%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했었고요. 반도체는 무려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장보다 훨씬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도 1.7%, 중국도 1.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코스피가 오늘 역사적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승을 보면서 너무 과도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 영상 댓글에도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라고 해도 내가 결과값을 안다고 해도 이 안에서 흔들림이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뭐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적적인 측면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과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을 잡는 것은 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21년 상반기였죠. 그때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갔었고요.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그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84조 원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총액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계산해봐도 작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무려 3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올해는 480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실적만 놓고 계산해 볼게요. 올해 영업이익이 483조 원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난 21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의 주가의 고점이 지수가 3,300포인트였죠? 그럼 단순히 3,300포인트를 대입해보면 그냥 봐도 코스피는 8,6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처는 제가 한번 남겨놨고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올해시장이다 리포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코스피를 부양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있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이다. 이게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알파. 이 부분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있어서 45%가 반도체로 조세가 되었고요. 그 말은 반도체 이익이 개선이 된다면 영업이익 추정치는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익이 감소한다면 코스피도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영업이익 정점이 어디인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전, 2주 전, 그때와 비교해도 계속 영업이익 전망치가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은 483조 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뭐 한 달이 지났을 때는 5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450조로 하회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야지 그 외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뭐 자동차, 2차 전지, 로봇 등등 다른 업종들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 지금의 시장을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AI가 나오기 전에 반도체, 즉 범용 디램이죠. 뭐 한마디로 PC에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범용 디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나옴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HBM이고요. 그런데 26년 하반기를 예상하는 것은 HBM의 이익률은 상반기에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하반기에는 약간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범용 디램 이쪽의 이익률은 HBM을 따라잡을 것이고 한 6, 7월쯤이 되었을 때는 훨씬 앞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강점을 띠는 기업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최근에 6세대 HBM, 여기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많이 따라잡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HBM이 3세대에서 4세대, 5세대, 6세대로 가면서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범용 디램, 이쪽에 가장 선두주자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상승률에 있어서도 물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했지만 올해 상승률만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HBM 이익률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면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 두 종목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한 종목만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익률에 대한 전망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언제 정점을 이룰 것인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한 번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익률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가격 둔화, 수요 축소, 피크아웃 이런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뉴스를 봐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가파른 상승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22년도 대비 2.6배였나요? 그 정도의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피 지수도 최근의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이 조금은 알파가 될 수 있는 3차 상법 개정안, 그게 이번 주에 본회의 통과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그룹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 관련주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 이면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만금 일대에 약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고 여기에 인공지능, 수소, 로봇, 미래 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5년간에 125조 원을 투자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투자처를 보면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또 R&D 쪽에는 신제품이라든지
핵심 기술 개발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AI 이쪽에 대한 투자가 정말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고 투자하는 분야만 보더라도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 그룹주 오늘 정말로 크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오늘 시장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그룹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는 1월 고점을 크게 갱신했죠. 그래서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또 현대오토웨브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조금 맞고 내려왔지만 오늘 1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하지만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더라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계획과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게 반도체 관련주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고 그런 부분이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